완벽주의자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일을 가장 잘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행복한 사람 연구자 피플데이터의 박정아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완벽주의자의 업무 스타일 심오피스 9가지 유형 중 규칙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조직의 완벽주의자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나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만족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부족한 점이나 약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수나 실패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성도 있는데요. 기준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실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작은 실수조차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가 생기더라도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밤에 잘 때 그 생각이 자꾸 나서 이불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히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지적을 당할 때는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방어적이 되다가 결국엔 시간이 지나잖아요. 화살을 나한테로 돌려서 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반성 모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할 때도 뭐에 집착을 할까요? 여러분들 오타라든지 띄어쓰기, 줄맞춤 이런 아주 국소적이고 세세한 것들을 개선하는 일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고민할 시간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난 제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들보다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가급적 일을 많이 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던 거를 더 깊게 고도화하는 일에 재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책상 정리라든지 서류 정리, 폴더 정리 이런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완벽주의자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일을 가장 잘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들은요, 공정함이라는 키워드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의 리더들을 보면요, 공과 사는 철저히 구분하고 내가 조금 예뻐하는 팀원이 있다 하더라도 성과평가 시즌에는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싫은 건 남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벽주의자들은요,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키거나 직장인답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요,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완벽주의자들은 또 화를 버럭 이렇게 대놓고 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내는 모습조차도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완벽주의자들은 정면으로 들이받아서 싸움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회피하는 쪽을 택하기도 하죠. 자, 어떠신가요? 일을 할 때 내가 혹시 이런 모습이신가요? 네, 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완벽주의자 분들은요, 제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 성향 진단을 딱 하고 나잖아요. 대부분 반응이 또 이거 나왔어. 제가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요, 소장님. 저 이런 성향 너무 싫어요. 라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의 성향이 그렇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만큼 본인도 굉장히 많이 힘들다는 뜻이겠죠. 사실 이분들은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직장에서 꾸준히, 묵묵히, 오랫동안 일해서 임원이 되는 케이스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한 업적에 대해서 과하게 자랑을 하거나 잘 어필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단단한 선배가 되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갖기도 합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요,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전수를 해줍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내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서 얄밉게 절대 공유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심지어 저는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어떤 선배가 돈 세는 거 있죠. 막 탁탁탁 한 다음에 이렇게 튕기는 거. 그거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그걸 배우고 싶었는데 딱 등 돌리고 안 알려주는 선배도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 그런데 이분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걸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노하우를 알려줄 때도요, A부터 Z까지 아주 꼼꼼하게 알려주는 걸 정말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약간 잔소리처럼 들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들은 다 널 위한 소리야. 알아두면 다 도움이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런데 비슷한 성향의 직원분들은요, 이렇게 완벽주의자분들이 설명해주는 얘기들이 정말 오해가 없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방식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그거를 뭐 또 잔소리로 듣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해줘서 좋다는 분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엇갈리기도 하죠. 네, 완벽주의자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이 말입니다. 뭘 알아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요, 아주 막 창의적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일에 본인들이 가장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가이드를 주면 자신의 경험 안에서 최대한의 데이터를 뽑아서 최대한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과 일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는 계획이 되어 있고 구조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해당 양식 같은 것들을 사전에 배포하거나 가이드가 약간 있는 상태를 편안해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완벽주의자를 위한 행복 수업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주의자가 아닌 최적주의자가 되라. 네, 이때의 최적이란 최선을 다하지 않음을 뜻하지 않는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긍정적 완벽주의다. 완벽한 성공이나 완벽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삶이란 일직선으로 이어진 고속도로가 아닌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네. 자, 세상의 모든 완벽주의자들의 행복한 조직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행복한 사람 연구를 위해 떠나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